아 뿌듯해요. 그런 댓글 달리면. 뿌듯하죠. 더 뭔가 그런 댓글 때문에 더 뭔가 책임감도 생기고. 쌤따라 맥주 따라가 자리를 확실히 잡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포인트리스 살롱에서 그 시즌 1이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채널에서. 가끔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초반 방송하고 지금 방송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제가 들었을 때도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스무스해졌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네. 사설이 길었네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국에서 시작한 맥주고 중국에 이제 칭따오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산둥반도라고 하죠. 산둥반도의 도시가 이제 칭따오, 우리말로 하면 청도. 청도. 네, 그렇죠. 청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소싸움. 네네네. 아, 거기는 대구고요. 네, 청도 소싸움. 네. 경남이었나? 경북 청도입니다. 네, 소싸움 아마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한참 옛날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소싸움 경기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송사에 걸려서 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감이 유명해요, 청도는.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 여행 방송할 때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중국에 있는 청도랑 다른 청도죠. 네네. 그 칭따오. 이제 중국어 말로는 칭따오고 이제 청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약간 역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그 19세기에 격동의 동양의 정세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19세기면 1800년대. 네, 1800년대 후반입니다. 1800 한 뭐 90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1890년대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 세력들이 동양으로 이제 그 세력권을 넓히려고 하던 시기예요. 네, 180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거의 그게 달할 때죠. 네네네. 1800년대 후반이면.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막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문호 개방을 하고 이제 막 뭐 서구 열강들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 국가들이 계속 들어올 시기인데 뭐 중국도 비슷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뭐 영토도 더 크고 하니까 그런 좀 더 국제적인 뭔가 그 세력 다툼의 장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치면 이제 중국 동해안 쪽에 이제 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랴오둥 반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동 반도 거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산둥 반도가 있는데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 랴오둥 반도에 이제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요동. 예, 요동 반도. 요동정벌. 네네네.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러시아는 그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그 남하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이제 다른 서양의 국가들 쪽에서도 이제 그걸 견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삼국 간섭이라는 뭐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1897년에 독일이 그 청나라의 산둥반도를 공격을 합니다. 요동 정보를 시작했군요. 네네네. 아니 요동이 아니죠. 거기 산둥이니까. 아 산동. 네네. 산동 정보를 시작했군요. 네네. 산둥반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점령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청러 전쟁이에요? 아니면 중러 전쟁이에요? 뭐 전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국지전. 네네네네. 그래서 그 뭐 몇 개월 만에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뭐 워낙 무기가 서양 쪽이 강하니까 그 산둥반도를 정벌을 하고 이제 1898년도 1년 뒤에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을 해서 그 산둥반도 지역을 99년 동안 통치를 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약간 홍콩처럼.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조차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홍콩, 마카오 뭐 저기 뭐 멀리 가서는 미국의 관타나모 뭐 그런 데가 다 이제 조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차지의 성격으로 이제 한 산둥반도가 이제 독일에서 떼가게 된 거죠. 독일이요? 네, 독일이요. 러시아는 어디 가고? 러시아는 이제 랴오둥반도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 랴오둥반도고 독일은 이제 산둥반도. 오케이. 네네. 독일 멀리까지 왔네요. 네, 멀리 왔죠 사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뭐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1898년도부터 그 산둥반도를 이제 조차지로서 이제 독일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되는데 지도로 보면 어느쯤 돼요? 중국 가장 동부입니다. 그 중국 동부에 보시면은 툭 튀어나온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윗 부분이 요동반도고 그 약간 아랫 부분이 산둥반도입니다. 독일은 거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뭐 배 타고 이렇게 돌아왔겠죠. 배 타고 거기까지 와서 싸우고 거길 또 정발을. 네, 거기서 거기에 이제 해군 기지를 막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원래 또 맥주를 만들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청도 지방의 지하수의 질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로 맥주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이 독일인과 영국인이라고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독일인과 영국인이 합작을 해가지고 로망맥주 지분유한공사 칭따오 공사. 이름이 기네요. 네, 기죠. 어쨌든 칭따오 공사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독일인과 영국인이 합작을 한 상태에서 또 독일에서 그런 맥주 제조 설비를 다 들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 설비를 이용해서 칭따오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최초예요? 어떤 중국에서 공장 세운 게 최초인 건가요? 맥주 공장으로는 최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맥주를 만들 때 있어서 물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이제 독일의 기술은 워낙 그 당시에 뭐 맥주 만드는 거로는 이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맥주의 품질이 굉장히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1903년도에 이거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바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3년 만에 이제 미넨 국제 박람회에서 그 맥주 분야에서 금상까지 수상하는 이제 유서가 좀 깊네요. 굉장히 깊습니다. 뭐 사실 뭐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세계로 이렇게 더 먼저 뻗어난 거는 칭따오 맥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서양권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칭따오 맥주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시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독일이 패전을 하죠. 패전하죠. 네, 독일이 패전을 하고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그 독일 쪽에 붙는 게 아니라 연합국 쪽에 붙어가지고 연합국 쪽 세력입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래서 그 이제 패전의 대가로 그 산둥만두를 일본한테 내주게 됩니다. 네, 그게 베르사유 조약에 포함이 돼 있어요. 베르사유 그 협약에. 네. 그래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그 맥주 회사도 일본의 이제 대일본 밀주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칭따오 맥주 회사도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회사에서. 원래 맥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네, 아니 대일본 밀주가 이렇게 보리 주니까 맥주죠. 네네네. 미리구나.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술을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메인 회사는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그렇게 잠시 소유를 하고 있었다가 역시 이제 45년도에는 일본도 패전국에 속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영기업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국민당 정부에 있다가 이제 뭐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그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영기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생산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뭔가 이윤을 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니까 공산주의 하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주 품질이 다소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생산성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하락세를 겪다가 이게 좀 바뀌기 시작했을 때가 92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시장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장 개방을 해서 그 몇 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홍콩은 이제 영국 소유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홍콩 증시에 몇 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상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 어마어마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가 소유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 공개를 하는 행동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그 이제 상장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92년도가 아니라 93년도네요. 이제 92년도에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93년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동시에 또 상해도 이제 증시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상해에도 증권 시장이 열리는군요. 네네. 그래서 상해 증시에도 상장이 되고, 그래서 중국 맥주 회사로는 최초로 이제 홍콩에도 상장이 되고, 그 이제 상해에도 상장이 된. 그때 샀어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93년도면은 주식이 뭔지도 모를 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자본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AB 인베브가 다시 등장합니다. AB 인베브. 네, AB 인베브. 인베브가 맥주계 끝판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칭따오의 지분을 27%를 인수를 합니다. AB 인베브에서. 그래서 1대 주주는 아니고 네. 2대 주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AB 인베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맥주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유통망이라든지 그런 뭐 기술 관리라든지 노하우를 되게 많이 전수를 받았다고 해요. 잔뼈가 아니라 거의 통뼈쯤 되니까.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전 세계 최대 맥주 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또 오래된 맥주 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주식을 내놨으니까 자본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중국 국내에 있는 이제 작은 맥주 회사들을 굉장히 공격적 M&A를 통해서 다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양조장을 다 이제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 전국에 있는 이제 뭐 약간 그런 양조장을 흡수를 해가지고 네. 덩치를 점점 키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한 게 칭따오 맥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계기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커지게 되는 시발점이 된 거네요. 네네네. 사실 옛날에는 거의 뭐 칭따오 맥주가 한국에는 잘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죠. 네, 뭐 중국 맥주라는 거는 되게 사실 생소했죠. 맞아요. 중국에서도 맥주를 만드나? 이런 맞아요. 그래서 했었죠. 저도 제가 대학 와서 이제 그 칭따오 맥주를 처음 먹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맛있어서. 맥주가 저도 이제 뭔가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맞아요.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질이 그렇죠. 낮고 약간 싸구려고 약간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맛있어서 충격이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맥주는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맥주를 만들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사실. 문화 충격을 받았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당연히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실 얘기는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여기까지 넘어왔었네요.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맛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가 보자면은 칭따오 맥주의 제조 과정에는 그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맥주는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효모, 네. 보리, 홉, 물. 맞죠? 이렇게 네 개죠. 근데 칭따오 맥주에는 쌀이 첨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이제 중국도 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산둥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가 또 추운 곳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운 곳은 또 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둥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지역이니까 아마 쌀을 하는 것 같아요. 벼농사를 짓는 지역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쌀을 첨가를 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물 라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옥수수가 아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드와이저 맨 처음 할 때 이 부산물 라거의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산물이 들어가면서 버드와이저 같은 건 좀 되게 밋밋한 맛이 난다. 맞아요. 뭐 소위 말해서 좋은 표현으로는 목 넘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칭따오는 그렇다고 해서 밋밋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칭따오는 그래도 좀 묵직한 맛이 있고 좀 탄산도 적절히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거를 막 되게 막 밋밋한 맛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물 라거라고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미국식 부산물 라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흔히 얘기하는 버드와이저, 뭐 밀러, 뭐 쿠어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 사실 맥주에 그런 쌀이나 옥수수 같은 부산물을 넣은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버드와이저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벨기에의 스텔라 아르투아 그것도 거기에도 이제 쌀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밋밋한 맥주라고 분류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제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도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쯤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만드는 산 미구엘이라는 맥주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페인 영향으로 만드는 맥주인데 산 미구엘에도 쌀이 들어가고요. 터키에서 만드는 FS라는 맥주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맥주 창고 가면은 가끔 보이는데 거기에도 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은 생각보다 흔하게 들어가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흔하게 들어가는 곡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불순물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맛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 그런 곡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비율의 문제겠죠. 그렇죠. 옥수수를 얼마큼 넣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쌀을 얼마큼 넣느냐. 네. 이게 너무 많아지면 맥주라고 부를 수 있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예전에도 벨기에 때 했었나요? 뭐 뱀 넣고 뭐. 네, 뭐 정말 이상한 거 많이 넣었었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너무 이상한 걸 넣다 보니까. 네네. 독일의 맥주 순수력으로 금지를 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근데 그걸 넣어서 나쁜 맥주가 아니라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맥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맥주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죠. 보니 네, 이 순수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쌀을 넣건 옥수수를 넣건 네. 이게 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 하에서의 첨가물이라면 네. 그렇게 뭐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뭐 사실 좀 현대 그런 크래프트 맥주 이제 소규모 양조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거를 넣고 있어요. 실제로 또 뭐 초콜릿 성분을 넣는 데도 있고 뭐 이제 페퍼 그런 성분을 이제 첨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 정말 그런 못 먹는 음식이 아니라면은 맞아요. 그런 다양한 시도는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더치 맥주라는 게 있어요. 아, 그 더치 커피를 타서 마시는 커피를 살짝 타서 주는 맥주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 괜찮거든요. 네, 궁합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스몰 비어 열풍 불 때 그런 이제 스몰 비어 가게 가면은 여러 가지를 살짝 섞은 그런 맥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때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궁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시도는 언제나 뭐 실패 확률도 높지만 그렇다고 뭐 비난의 대상을 할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야지 더 맛있는 맥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그래서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쌀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닭꼬치는요? 양꼬치구나. 양꼬치인가요? 닭꼬치인가요? 양꼬치입니다. 양꼬치네요. 네, 양꼬치는 칭따오죠. 그렇죠. 네.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순간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양꼬치에 칭따오나 마시러 가죠. 네. 오늘 그럴까요? 그러시죠. 네, 어쨌든. 네,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버드와이저는 옥수수가 들어간 부산물 라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버드와이저를 먹어보면은 그 미세하게 그런 옥수수의 맛이 약간 느껴지긴 해요. 제가 먹어봤을 때. 고소한 맛이 느껴지나요? 네. 그렇다고 그치만 칭따오를 먹었을 때 뭔가 쌀의 느낌이 나지는 않거든요. 전혀 안 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게 뭔가 풍미를 좀 강화시키는 약간 그런 작용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그래서 방금 이제 양꼬치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역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꼬치엔 칭따오 뭔가 그런 광고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실 마케팅을 했었고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칭따오 자체가? 네네네. 그게 왜냐하면 중국 음식이 굉장히 기름진 좀 그렇죠. 그런 음식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칭따오가 뭔가 칭따오도 맛이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씻어주는 느낌도 있는 동시에 중국 음식에 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콜라 같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약간 중국 음식, 혹은 기름에 볶고 튀기고, 혹은 양꼬치 이런 음식과 먹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맥주를 마실 때 바지락 안주를 최고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바지락? 네, 바지락, 조개. 맥주 마실 때? 네네네.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맥주하면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중국에서는 맥주하면 바지락.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해산물과 맥주라. 네.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로 치면 이제 현재 한 6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칭따오가. 6조 원? 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회사 브랜드가요? 아니면 회사 브랜드가. 회사 가치가 아니라 그 브랜드 칭따오라는 브랜드 가치.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도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만의 가치를 이제 산출을 하는데 회사 가치가 아닌 브랜드 가치가 6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 기준으로 지금 생산량이 1년에 약 59억 리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네네. 그때도 이미 59억 리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칭따오 맥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59억 리터? 네. 어마어마하죠. 이야, 마신 거 다 어디로 갔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K리그 축구 수원 삼성의 스폰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은 네. 칭따오 맥주를 팔고 있다고 해요. 오. 네, 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카스나 하이트 같은 생맥주가 들어와 있는데 맞아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칭따오가 들어와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구나. 네. 야구장 갔다 왔거든요. 오, 정말요? 네. 어디 수원 갔다 오셨나요? 네. 수원 재밌으셨겠네요. KT가 요즘 되게 잘했거든요. 인생 처음 간 야구장이었어요. 네네네. 회사에서 이제 가게 된 건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죠. 또 홈팀을 응원하는 맛이 있거든요. 아, 전 두산에 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두산 표를 예매하셨길래. 두산 팬. 졌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KT가 원래 이제 야구가 두 팀이 경기를 하면 3경기씩 경기를 합니다. 네. 근데 3연전이라고 하는데 KT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그 3연전을 모두 이겼어요. 두산을.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처음 간 야구, 제대로 인생 처음 본 야구이자 야구장이었는데 네. 역전하더라고요. 10회 말에. 되게 재밌는 경기를 보고 오셨네요. 9회 말인가 거기서 2점을 냈고 네. 8회 말이었나? 네. 10회 말에 KT가 역전을 했어요. 재밌었어요. KT 쪽은 완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테라를 팔더라고요. 아, 요즘 테라가 또 굉장히 마케팅 많이 하고 있죠. 네, 테라만 팔았어요. 근데 저는 생맥주를 마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테라를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네네. 테라? 네. 저도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 앞에서 그런 마케팅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선물도 증정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 되게 본격적으로 요새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테라가 어디 거라고 그랬죠? 하이트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원 삼성의 스폰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이제 메인 스폰서로도 들어갔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칭따오는 생맥주를 본 적이 없네요, 아직. 칭따오 가면은 그 칭따오 현지에 가면은 그 유통기한이 24시간인 생맥주를 가게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저도 생맥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캔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생맥주 캔? 네. 국내에는 팔지 않을 텐데. 누가 중국 가서 사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보지 않은 이상 뭐 있었어요. 캔이 편의점에.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칭따오 라인업은 4개가 있어요. 일단. 네. 가장 흔한 그 초록색 캔 라거. 그렇죠. 그리고 흑맥주도 있습니다. 맞아요. 스타우트. 검은 캔으로 간혹 흔하진 않지만 간혹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황금색 캔으로 칭따오 밀맥주도 있습니다. 위트비어. 맞아요. 네, 그거는 요즘 꽤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칭따오 IPA도 있답니다. 출시가 됐어요, 한국에. 근데 편의점에서는 정말 못 봤고요. 저는 마트에 가서도 칭따오 IPA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하다가 블로그에서 그 리뷰를 한 거를 봤는데 그 우리말로 된 라벨이 확실히 달려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에일 계통이나 IPA 맥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다 대부분 라거 아니면 맞습니다. 밀맥주 계통이라서 IPA 맥주 마시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어디지? 그 CU 편의점에 가면은 약간 그 파란색 캔으로 IPA 하나 나오는 거 있어요. 네, 정확히 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국내는 이 4가지 종류의 맥주가 들어오고요. 또 그 어쨌든 칭따오에 가면은 보통 이제 맥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가기 칭따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깝고 인천에서 배로도 갈 수가 있어요. 칭따오에. 네네. 그래서 되게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맥주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칭따오의 현지에도 공장이 되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칭따오에 가서 칭따오 맥주를 주문할 때는 꼭 1호 공장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라벨이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호 공장이 가장 오래된 유서가 깊은 공장인데 확실히 맛이 차이가 있다고 하고 실제로 1호 공장에서 나온 맥주가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오, 프리미엄이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오리지널 칭따오는 1호 네. 공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 24시간인 그런 생맥주도 드셔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 팔리면 전량 폐기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24시간이라는 거는 그때가 지나면 맛이 아예 이게 맛이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맥주를 뭐 팔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네요. 네네.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재밌네요. 칭따오. 독일 맥주로 시작해서 지금 독일 영국 사람이 만들어서 일본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기업 공개를 해서
AB 인베브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또 최초 맥주인 거고. 네, 맞습니다. 오, 좋네요. 네, 세계적으로도 뭐 굉장히 유명한 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는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설화 맥주 그게 1위고요. 칭다오는 2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위는 하고 있네요. 네네네. 그 블룸버그 그 경제 잡지 있잖아요. 네. 경제지에서 2015년도인가 한번 그런 전 세계 맥주 순위를 가지고 그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철저히 그 시장 점유율 기준이었어요. 네. 시장 어쨌든 마시는 사람의 숫자 네. 그건 거죠. 거기서 1위가 설화 맥주였고요. 2위는 칭다오 맥주였습니다. 네. 못 쫓아가죠? 못 쫓아가죠. 내수 시장이 뭐 사실상 어마어마하니까. 인도에서 마시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인도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유로 그쵸. 맥주 소비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15억 중국이 1위고 네. 뭐 지금 인도가 10억 돌파를 했죠? 인도가 1위예요. 비공식적으로는? 15억 넘었을걸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중국은 이제 노령화에 진입을 했고 네. 인도는 아직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10억이 넘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두 나라고 그쵸. 3위가 이제 미국인데 3위가 미국이더라고요.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수 시장에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중국을 쫓아갈 수도 없지만 미국을 못 쫓아가는. 미국도 쫓아갈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직은 소비력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칭따오 방송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독일의 조차지이던 시절에 그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독일인과 영국인이 시작한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의 국영기업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네 가지 브랜드 라거, 스타우트, IPA, 밀맥주 이렇게 4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저는 양꼬치 먹으러 가면 칭따오 마시잖아요. 네. 집에서 마실 때는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4캔 10,000원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따오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냥 다 캔 하나로 사도. 그래요? 네네네. 한 2,000원대 후반이에요. 그냥 한 캔을 사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4캔에 섞기는 조금 아까운 거야. 가성비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좀 더 비싼 맥주를 섞고 싶은 거죠. 네. 맛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네,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왕 먹을 거면 뭐 4,200원짜리를 사면은 1,70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캔당 2,500원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은근히 칭따오엔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앞으로. 근데 적어도 양꼬치를 먹으러 갔을 때 무조건 칭따오잖아요. 그거. 뭐 거의 한 99%는 그렇죠. 네네네. 칭따오가 없지도 않을 뿐더러. 네. 굳이 왜 다른 맥주를 칭따오를 마셔야죠. 그렇죠. 그것도 맞는. 요즘 하얼빈도 들어오긴 하는데 하얼빈보단 칭따오가 더 맛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얼빈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네네. 하얼빈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알코올 맛이 좀 강하고 좀 밋밋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먹어봤을 때. 약간 목 넘김이 좋은 맥주군요. 좀 그렇지도 않아요. 뭔가 알코올 맛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먹어봤을 때. 약간 알코올 비린내가 나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약간 실패인데. 네. 근데 뭐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것 같아요. 하얼빈도 저기 편의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캔맥주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간혹 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중국 맥주 칭따오 뭔가 역사와 굉장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죠. 네네네. 그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스페인이 아니라 그 필리핀의 산미구엘 맥주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산미구엘. 네. 이름만 들어도 스페인이네요. 네네네. 이제 뭐 원래 필리핀이 또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그 뒤로 이제 미국 식민지로 바뀌긴 했지만 맞아요. 아마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맥주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맞아요. 산미구엘 괜찮아요. 산미구엘 페일 프리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병 모양도 되게 약간 뚱뚱한 병 모양으로 특이하게 파는데 저도 그것도 굉장히 맛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수입 맥주 중에 맥주 창고 가면은 있는 맥주. 맞아요. 맥주 창고에서 볼 수 있었던 맥주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그거를 한 군대 휴가 나와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맛이 특이했던 처음 먹어봤을 때는 지금 먹어봤을 때는 뭐 워낙 뭐 다양한 맛의 맥주가 많으니까 그때 초창기에는 맛이 굉장히 독특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맛이 확실하게 있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산미구엘 맥주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칭따오 매우 유익했네요. 네, 뭐 역사랑 또 연관이 지어져가지고. 네, 오늘도 문제를 내야겠죠? 내야죠. 어렵네요 오늘 문제 내긴. 뭐 아무거나 내봐요. 이거 내시죠 그러면. 어떤 거 할까요? 칭따오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인가? 그건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요? 네. 아까 나왔잖아. 근데 제가 그거는 임의적으로 좀 반올림을 한 거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칭따오 맥주의 4가지 라인업.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오케이. 하긴 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네. 어쨌든 4종류입니다. 4종류. 네. 4종류 중에 3종류만 써주셔도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관대하시네요. 네. 어렵다고 하시니까 또. 오케이. 네. 저희가 사실 못 맞추게 하려고 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추시라고 내는 문제이기 제발 때문에. 좀. 네. 제발 좀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틀리셔도 드립니다. 그렇죠. 댓글만 달아주셔도 사실 문제를 맞추려고 시도만 해주셔도 네. 사실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팟빵 파티에는 항상 오디오 콘텐츠로 화요일마다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는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 로우 타이거였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